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가솔린 값을 낮추기 위해 하루에 100만 배럴씩 180일 동안 전략적 비축유를 방류한다고 오늘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에 관련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전략적 비축유 제도를 마련한 뒤 가장 큰 규모의 방출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생긴 부족분을 메우는 3분의 1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가 엉망인데도 푸틴의 지지도는 러시아에서 크게 올라갔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신뢰하는 사람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은 이어지면서 두 나라는 온라인으로 휴전협정을 이어갑니다. 전쟁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푸틴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 아들에 관한 폭로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공화당이 난감해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과 중국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워싱턴 포스트가 의문점을 제기했고 우크라이나 관련 수사도 이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관련 수사를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를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의회 조사단과 마찬가지로 의사당 폭동 사건 수사 범위를 넓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국 시민은 4월 11일부터 자신의 성별을 중성, X로 표시하는 여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농담거리로 삼은 동료 배우의 뺨을 오스카 시상식 무대에서 때린 윌 스미스에 대해 아카데미 협회는 징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은 흑인의 독특한 역사를 바탕으로 흑인 여성 보호 차원에서는 여전한 논쟁이라는 기고문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7호가 아닌 화성 15호를 발사했다 해도 미국에 대한 위협은 여전하고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가짜 주장을 이례히 상세하게 밝힌 게 주목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이제 백악관에서 먼저 발표를 한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한다 하는 것은 모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미국이 이제 오일 쇼크 때, 그러니까 1973년도 그때 74년부터 정확하게 시작한 전략적 그 비축유를 방출한 게 아니라 전략적 비축유를 마련하기 시작했죠. 그때 너무 오일을 구할 수도 없고 값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 지금까지 몇 번 방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100만 배럴씩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방출을 한다. 그럼 1억 8천만 배럴이 됩니다. 1억 8천만 배럴은 지금 원래 전략적 비축유를 딱 그 미국이 가질 수 있는 게 7억 1,400만 배럴까지 보유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차 있는 양이 5억
배럴이 조금 넘던데 5억 5천만 배럴입니다. 5억 5천만 배럴을 이건 비상시에 써야지 되겠다 하고 갖고 있었던 것 가운데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한다는 것은 갖고 있는 비상 그 오일에서 3분의 1 이상을 방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있었지만 무슨 뭐 카트리나 그 허리케인이 왔었을 때 그 지역이 오일 생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받았으니까 그랬고, 걸프전 때도 이제 이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가장 큰 규모고 180일, 6개월이라는 것은 기간도 가장 긴 겁니다. 그렇게 어제부터 이럴 것이야 하고 이제 언론이 미리 취재를 해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선물 거래에서 이 오일 값이 많이 내려가기 시작했죠. 이 미국의 벤치마크인 그 서부 텍사스유도 뭐 한 6% 정도 내려갔고, 또 세계적인 그 벤치마크인 그 브렌트유도 한 4.3% 정도는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전부 배럴당 $100가 넘습니다. 이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이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갤런당 가솔린 값이 $4가 넘고 오렌지 카운티 $6에서 조금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난 40년 사이에 가솔린 값이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물론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이건 곧 정치인의 정치적인 본인의 정치 생명,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것과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솔린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가솔린으로 가장 크게 그 영향을 받지만 오일이 안 들어가는 게 있어야죠. 물건을 만드는 데부터 뭐 원료를 서로 화합하는 것, 결합하는 것, 또 그 물건을 다 만들어서 수송하는 것, 모든 물류에도 이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그러면 대통령의 인기가 내려가고, 대통령의 인기가 내려간다는 것은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질 수 있는, 지금 뭐 하원에서는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확률을 점점 높이는 것이고, 민주당이 지고 나면은 지금은 그나마 하원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일은 할 수 있었지만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임기 3년, 4년, 2년을 보내야지 되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본인에게도 전략적 그 비축유를 방출을 해야지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집권하고 나서 11월 달에도 5천만 배럴을 방출을 했고,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2월 24일이었죠. 그리고는 미국과 30개국이 합쳐서 우리 그 러시아로부터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 많이 그 줄어들고 했으니까 6천만 배럴을 우리가 더 늘리자, 전략적 비축유에서 해서 미국이 반을 담당했습니다. 3천만 배럴을. 그럼 11월 달에 5천만 배럴, 3월 달에 6천만 배럴 해서 그랬는데도 안 되니까 오늘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는 또 지금 연방정부에서 땅을 리스해놓고 생산은 안 하는 그런 뭐 가스 회사, 오일 회사가 있잖아요. 가스 오일 회사도 눈치 보면서 생산해야지, 세계적인 공급망이 이렇고 뭔가가 불가능한데 자꾸만 생산만 늘려놓으면은 그것을 어디에 소비를 할 것이며 팔 것이며, 팔 때도 마지못해 팔 때 싼 값에 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전략적으로 또 회사들에서는 생산을 많이 안 하는 회사들도 있죠. 그런데 전략적 비축유를 정부가 방출하는 것은 그 같은 회사들이 또 오일 생산을 늘릴 때까지만 임시로 하겠다 하는 것이므로, 그 회사들이 그렇게 땅만 차지하고 있고 생산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해야지 된다. 이 같은 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루에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오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전략적 비축유를 6개월 동안 하루 100만 배럴을 세이브해놨던 것에서 방출한다고 하는데, 그 100만 배럴의 20배인 2천만 배럴을 미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세계는
전체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자동차도 많고 하니까. 세계는 하루에 1억 배럴을 쓰고 있답니다. 미국이 2천만 배럴이니까 전 세계의 5분의 1을 쓰는 거죠. 인구는 뭐 전 세계에 불과 뭐 한 5%에서 6% 사이인데, 그런데 오일은 이렇게 20%나 미국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러시아 사태 때문에 더 많이 생긴 이 같은 그 오일이 부족한 이런 일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유럽 쪽에서, 러시아 쪽에서 많이 수입을 안 해간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더 하도록 뭐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돼야지만 풀리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하는 6개월 기간 동안에도 지금 부족한 부분의 3분의 1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천연가스나 아니면 일반 그 오일이나 생산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긴 하지만 미리 다 어느 나라에 얼마큼 팔고 하는 것이 계약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과 맞물려서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어제 보니까 독일도 호주도 우리 힘들지만 러시아의 의존도를 더 줄이겠다, 더 빨리 더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인도 같은 나라는 굉장히 이득을 보죠. 지금 그러니까 인도에서 유엔에서 러시아를 벌주자 뭐 이런 그 결의안을 만들어 놓으면은 투표하지 않잖아요. 기권하고 말잖아요. 인도가 오일을 무척 싸게 사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짐작이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인도에, 러시아가 지금 팔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인도에 싸게 팔고 있고요. 이래저래 전쟁이 빨리 끝나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그 원유 시장이 조금 정리라기보다는 안정이 돼야지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러시아가 아닌 다른 세계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부 세계 각 나라의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러시아 그 내부 대 세계의 의견이 너무 다릅니다. 러시아는요, 지금 일부에서는 러시아 올해 GDP가 뭐 22%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고, 유럽은행 같은 경우는 뭐 적어도 10%는 GDP가 국내 총생산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하겠죠. 2배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의 내부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굉장히 높다는 그런 그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잘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거는 순전히 푸틴의 마음대로 러시아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매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미국처럼 바이든 대통령 맨날 때리는 이런 매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은데 하나도 없으니까 다 강제적으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푸틴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한다. 그리고 뭐 러시아 사람 약 75%가 자신의 종교가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데, 러시아 정교회의 대총교구가 이 잘하는 거다. 신의 뜻대로 하는 거다. 우리가 우크라이나까지 다 가져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그 말만 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더 숫자가 작겠죠.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 러시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가고, 더군다나 지금 막 증집이 되고 하니까 13만 몇천 명을 더 모으라고 하니까 군인을,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는데, 그 안에서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 국영 라디오, 국영 신문만 보면은 실제로 경제가 어렵다 이런 것이 맨날 보도가 나오는데도 그 화살을 미국으로 돌립니다. 유럽으로 돌립니다. 러시아가 이 푸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잘 때리고 있는데, 잘 때리고 있는 사진 같은 것도 굉장히 선별해서 보여주겠죠. 잘 때리고 있다 하면서 지지율이 전쟁이 시작되고 훨씬 높아졌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1월 달에 러시아의 여론조사 기구가 한 겁니다. 그 레바다라는 여론조사 기구인데, 1월 달에 푸틴에 대한 지지도가 69%였는데 2월 달에 71%,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10% 이상이 올라가서 83%,
전쟁이 시작되고 직후에 이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가 27%였는데 3월 달에는 15%로 내려갔습니다. 외부에서의 전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부의 언론 전쟁에서는, 여론 전쟁에서는 푸틴이 성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반감 늘어나고 미국에 대한 반감도 늘어나고 69%는 러시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람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푸틴 자체는 전쟁 전에도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방부에서도 하도 부패도 심해서 국방비를 뭐 늘렸어도 이상한데 뭐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했고 푸틴에게는 아주 강하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 6주일째입니까? 3월 24일이었으니까 그런데도 푸틴에게 무서워서 야단 맞을까 봐 무서워서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국방장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푸틴이 너무 불같이 화를 내서 그 심장질환을 일으켜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는. 그래서 영국의 이 정보 총 책임자가 호주 대학교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미국의 정보국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는 서방 세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지금 푸틴은 너무나 그 푸틴 대통령이 이 지도를 하고 있는 영도하고 있는 그런 그 러시아의 군인은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잘 싸우고 있다라고 보도들을 러시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잘못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푸틴에게는 서방 세계의 지도자와 독재자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푸틴은 잘못하는 게 없어야지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사보타지도 한다고 하잖아요. 러시아 군인이 명령을 거부하고 뭐 기계 같은 것을 일부러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렇다 하는 얘기를 그 영국의 정보국장인 제레미 그 플레밍 국장이 호주 대학교에서 한 얘기고요. 아무튼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주의가 좋기는 좋지만 너무 이렇게 딱 그 이쪽과 이쪽으로 나뉘어져서 이런 전쟁 당시에도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너무 그 여론도 엇갈리고 보도도 그렇고 뭉쳐야지 될 때는 조금 뭉치는 게 좋은데 전쟁 당시에는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72%는 젤렌스키가 하는 말을 너무 확고하게 믿는답니다. 그에 비해서 바이든에 대해서는 48%만 확신을 주고 프랑스의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많네요. 55%. 이게 공화당 민주당 차이가 있어서 합치면 이렇게 나오는 걸 겁니다. 독일의 올라프 슐츠에 대해서는 53% 하나.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6%만 믿는다. 이 6% 믿는 게 이제 많은 우파 매체의 여러 가지 그 보도를 보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3,581명을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이 표본이 많으니까 2.3%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지금 러시아는 여전히 수도 키브와 그 키브 인근의 체르니히우를 키브에서 약간 동쪽에 있는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공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르니히우 시장이 러시아가 뭐 철군하겠어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키브에서 100마일도 안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요. 일부는 철수했지만 이 철수가 완전 철군이라기보다는 재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 돈바스에서의 전투는 치열한데 돈바스에서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완전히 거길 이겨버리면 지금 원래는 전쟁 전에 3분의 1만 차지를 했는데 르안스크하고 도네츠크 이 두 군데 한 3분의 1 돈바스라는 주에 그랬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워낙에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자들 그 반군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인의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보다 조금 넘는다고 하던데 그곳에 집결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러시아가 딱 잡으면 협상을 오늘도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러시아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 4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10명 가운데 1명이 외국으로 떠난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1,000만 명 이상, 4명 가운데 1명이 본인의 집에 살지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뭔가를 이 상황에 요청을 하고 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공화당도 어수선하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은 잠시 뒤에 북한 이슈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맨 앞에 새로 있네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한 건강생활 셀리온. 유한 건강생활 셀리온. 유한양행이랑 뭐 같이 하는 거 있는가 보죠?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내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한 건강생활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하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업체를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건강에 관한 것이거나 아니면 뭐 법률사무소는 이민자들에겐 다 필요한 것이니까는요. 그리고 나머지는 새 후원업체가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뭐 병원에서 직접 아름다움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흰머리를 염색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이제 처음 여러분들께 후원업체를 소개를 해드리는 셀리온.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한 건강 셀리온. 유한양행에 뭔가 건강 뭐가 있겠죠. 유한양행하면 우리가 잘 아니까. 그리고 셀리온은 많은 분들이 써보시면은 다 그 좋은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뭐 시럼, 시럼 이게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뭐 손에 바르는 뭐가 좋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다 좋다고 하고 하는데 역시 인생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점이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건강 그리고 아름다움 또 나의 미국에서의 생활의 안전함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 이슈를 하나 전해드리겠는데 이게 한국에서 보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보도기 때문에 약간 그 기자가 한마디 딱 중간에 거의 끝에 기사의 3분의 2 부분에 한마디 딱 친 게 그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 그 CNN 방송이 그 바바라 스타라는 나이 많으신 분이죠. 아주 오랜 동안 국방부를 출입하신 그분을 연결을 해서 지금 미국이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얼마나 그 우려하고 있는가, 주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 드러난 내용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그 주변에서 굴착기가 등장을 해서 뭔가 지하 핵실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보고 있다 하는 그 정도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 탄도미사일 발사도 앞으로 그 몇 주일 안에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성공한 것이 화성 15호가 아니라 17호가 아니라 15호였다는 한국의 이제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그 같은 발표. 도대체 이것을 왜 그런 북한은 그랬을까와 한국이 왜 이례적으로 지금까지 안 그러던데 북한이 뭔가를 이렇게 미사일 관련이건 뭔가를 얘기를 하면 항상 다운플레이를 하는 게 한국이었는데 한국도 특히 국방부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 아주 자세히 전하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화성 17호가 아니어도 여전히 미국에는 중요하고 위협적이라는 거, 당연히 화성 15호도 미국 본토에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같은 화성 15호라고 할지라도 우선 거리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2,000마일대에서 3,000마일대로, 정확하게는 2,796마일에서 3,852마일이니까 여전히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니까 유엔 결의안 위반된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화성 15호 조금 더 발전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왜 이걸 화성 구태여 17호라고 했는가? 17호 실패하고 나서 불과 8해 만에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사는 해외용이라기보다는 국내용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국내용이라고, 물론 개발하는 것은 개발에 대한 테스트의 목적이 있다면 국내 뭐 해외용 상관이 없지만, 이번에는 국내 국민들, 그 북한 주민들 단속에 더 포커스가 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8해 전에 실패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하면서 항상 돈을 미사일 개발에 많이 쓰는데, 실패를 했어? 이것보다는 딱 성공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해서 비디오도 조작하고, 예를 들어서 그 목요일 날 평양 주변의 날씨는 흐렸는데 이 미사일 발사 현장은 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시험이 그 사진은 아침인데 아침에 하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아무튼 북한은 자유 언론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북한의 주장을 주민들이, 이제 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가 미국은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뭐 시간 문제지 잡아내잖아요. 하는데 북한 주민이 그런 것을 뭐 해외에서 뭐라고 보도하는지도 모르고 러시아 주민들처럼 그러는데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전선동이 진실을 깔아뭉개는 국가가 북한이라는 얘기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도 마찬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는 오히려 더 이례적인 것은, 뭐 북한은 늘 선전선동 거짓을 많이 해왔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항상 미국식 표현으로는 과소평가, 다운플레이를 해왔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왜 이렇게 공개적이고 자세하게 이 의의를 제기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 당선자가 국방부 비우고 이사가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윤석열 그 당선자에게 대한 여러 가지 그 메시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하나 주요 질문은 이 무기가 화성 15가 더 개선된 버전인지 개선되지 않은 버전인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선된 버전이면은 그 고도가 그렇게 많이 나갔고 했으니까, 그런데 개선되지 않고 연료를 더 많이 넣거나 아니면 더 가벼운 뭔가 그 탑재량을 갖춘 그런 거면은 더 멀리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탑재량이 가벼우면은 더 멀리 나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연료를 더 많이 넣어서 세게 날아가게 하도록 했다던가. 그것을 이제 알아봐야지 되는 게 포커스다. 그리고 한국 국내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북한 국내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미국에는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 골칫거리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하나, 그분은 뭐 워낙에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인데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하루하루 전날, 그게 이제 주말이고 했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도 사설에서 이걸 그냥 양보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그리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된다. 그런데 그 새로운 방법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고문처럼 뭔가를 더 뭐 압박해야지, 구체적으로 뭐라고 제시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그 의사당 폭동 사건은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가짜 그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도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의회
의회 조사단이 하는 것이 있고 연방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연방 법무부도 조사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당연히 연방 법무부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수사죠. 형사 수사를 하는 건데 과연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있었던 모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45분인가 연설을 했었던 그 모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모임에 그 재정을 누가 지원을 했지? 이런 것들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그 이벤트에. 그래서 연방 대배심은 그 이벤트에 대해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소환장을 이미 발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싸워라, 나도 갈 테니까 하고 안 간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그래서 죽을 것 각오하라니까 대통령이 하라니까 해야지 내가 뭐 벌 받겠어? 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가서 있었던 사람 777명이 기소가 됐는데 그 사람들만 기소됐지 사실은 뭐 호텔에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뭐를 막 의논을 하고 뭐하고 했던 윗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개미처럼 가서 봉사한 사람들만 사비 들여서 비행기 타고 와서 다른 주에서 워싱턴 DC까지 와서 몸도 다쳐가면서 텔레비전에 얼굴 다 드러나서 숨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만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 연설을 하기 45분 전부터 11시 11분부터 사태가 끝나고 몇 시간 뒤인 6시 45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백악관 전화 기록이 없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건데 전화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나옵니다. 6시간 뭐 몇 분, 37분 동안. 그런데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케빈 맥카티, 그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죠. 케빈 맥카티가 왜 통화를 하게 됐냐면요. 케빈 맥카티 그 사무실로 막 그 폭도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당신 말은 들으니까 나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도 안 했죠. 끝내 안 하고 뭐 3시 넘어서 방위군을 그것도 막 부통령이 어떻게 하고 그 하원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과 손을 써서 방위군이 오고 대통령은 4시가 돼서야 본인이 연설한 게 12시부터 시작했어요. 오늘의 미국 시작할 때 그 즈음에 그렇게 해서 4시간이 지나서 다 사람 죽고 한 뒤에야 비디오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왜 전화가 끊겨 있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화기를 여러 개 갖고 쓰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잡지 애틀란틱이 보도를 하는데 그리고 어떤 때 남의 전화도 빌려 쓰고 예를 들어서 그 스토미 데니얼스라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뭐 잠자고 뭐 나중에 입막음조로 뭐 돈 받고 했었던 그 여성 문제가 딱 터지고 나니까 멜라니아 트럼프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는데 와이프가 안 받았대요. 그랬더니 비밀 경호원 전화 빌려서 전화해서 와이프가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연방 법무부의 이 수사와 대통령의 전화 기록이 왜 대통령의 모든 것은 다 기록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분명히 하긴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의원과도 했고 다른 의원과도 몇 명과도 한 것도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그럼 어떤 전화를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럼 그걸 감추는가? 감춘 건 분명한 거예요. 백악관 전화를 쓴 것이 아니니까 그 파워풀한 의도라고 애틀란틱은 표현을 하는데 폭력을 조장하고 실시간으로 막 폭력을 하도록 세계가 다 본 그 장면 어떤 식으로 사전에 이걸 승인을 했는가. 왜냐하면 중간에 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누구도 들어가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격자들과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거나 그 공격이 그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뭐 조정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게 밝혀져야지만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공화당은 이걸 그냥 덮고 가기 위해서 11월 달에 절대적으로 승리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하원에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가야지만 그 정리가 되는 그런 그 미국의 아주 비극적인 역사인데 요즘 조금 이게 불이 붙고 있거든요. 해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는 뭐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추세니까는요. 이게 뭐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은 굉장히 이런 뉴스를 들으시면 기분 나쁘다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별로 뭐 느낌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계속 얘기가 되었던 건데 미국 시민은 4월 11일부터 성별을 중성으로 표시하는 여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M, male, female, F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추세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세 번째 그 성별 칸이 여권을 새로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그 칸이 있네요.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많지 않아도 행정부 시스템에서 그 본인이 원하는 그 성 정체성 그런 그 표현을 그 인정을 하고 이걸 여권에 그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 지난해 6월 달에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을 하니까요. 여권이 앤토니 블랭켄 그 국무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하면서도 기술적으로 근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됐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그 소수자 인종적으로도 소수자가 있지만 성적으로도 소수자가 있고 장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 소수자도 다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지 된다. 국가로서는 누구라도 미국 시민이라면 이런 뜻에서 이게 지금 되는 것이고 2021년 10월 달에 첫 번째 여권이 공식화되긴 했고 이제 4월 11일부터 누구나 다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데 왜 4월 11일이냐고 하면요. 이런 건 참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힘드네요. 성전환 날. 이 가시화된 성전환 가시화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나요?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그러니까 모든 게 숨어 있다가 옷장 속에 숨어 있다가 그 전에는 이제 옷장 속에 클로젯에 있다가 그 오픈하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회가 그 사람들도 당당하게 나와서 그 자신답게 살아야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뭐 그런 행사를 하는 날인가 봅니다. 4월 11일이. 그래서 4월 11일로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또 미국의 행정부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나의 와이프, 부통령 부부, 또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는 누구라도 신 아래 존엄성이 있고 존중을 받아야지 되고 지지받아야지 된다고 날마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부스터샷, 두 번째 부스터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조금 혼돈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면 성인에게 어린아이에게는 파이자가 유일한 그 파이자 앤 바이오엔텍이 유일한 그 옵션이고요. 나이가 12살 이상인데도 원래는 지금 질병통제국에서 50살 이상이면 누구나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어린이라 할지라도 면역성이 약하면 뭐 파이저 12살 그리고 모더나 뭐는 18살 어린 아이에게는 파이저가 유일하다고 나오네요. 이게 이상하게 조금씩 달라요. 일단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을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AP를 보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AP의 최신 것을 보도를 해드리는 것이고 존슨앤존슨으로 접종 받으신 분들은 지난번 첫 번째 접종 때도 그렇게 권고가 됐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존슨앤존슨이 아니라 모더나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맞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왜 미국은 60세로 했는가? 영국은 75세로 했고 50세로 했는가? 영국은 뭐 75세로 했고 스웨덴은 80세로 했는데 이게요. 국가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지역마다도 다를 겁니다. 또 사실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당뇨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이렇게 코비드 19에 굉장히 그 취약한 그런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세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나이가 낮게 내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추가 접종은 누구나 다 하라고 막 강력히 주장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질병통제국에서도 옵션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으로 뭔가 본인이 위험한 그런 그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50세 뭐 아래인데 내가 아주 건강해. 그러면 그다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언제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사실은 다음 변종이 나올 때 그때를 가을쯤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다음 변종이 오미크론보다 강하다는 거 장담할 수는 없어요. 델타가 굉장히 강했고 델타보다 오미크론이 약했고 그리고 이제 변종이 나올 때마다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강도는 약해지잖아요. 자신들도 그렇게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변종이 가을쯤에 나오면 그 즈음에서 이게 이제 그 부스터샷이 활동을 하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한 2개월, 3개월 되면 딱 피크가 돼서 그때부터 좀 효력이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맞추시되 특별히 뭐 여름에 뭐 여행 갈 계획도 없으시다. 그리고 내가 이미 걸렸어. 한 뭐 2개월 전에 몇 주일 전에 걸렸어. 이러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 감염된 것으로 인한 그런 그 백신의 효과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을쯤에 맞으시는 것도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전문가의 말들을 인용을 해서 AP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한번 그 인위적으로 맞는 거 한번 맞고 나서 조금 한참 더 있다가 맞으면 이따 맞을수록 그 뒤에 맞는 그 부스터샷의 효력이 커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윌 스미스 얘기도 AP통신을 통해서 전해드리겠는데 아카데미가 아마 벌을 줄 모양입니다. 어떤 형태가 됐던 그걸 심사한다고 하고 이 윌 스미스에게 윌 스미스 아내 그 뭐 탈모증을 알아서 삭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에게 야 그 너 삭발한 모습 나오는 무슨 영화 같은 거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해서 뺨을 맞은 진짜 제가 저를 때렸네요. 하나도 안 아프네요. 근데 윌 스미스가 그 크리스 락 때렸을 때는 엄청 아파 보였는데 그 크리스 락이 어제 보스턴에 있는 어떤 코미디언이니까 코미디 극장에 나와서 처음 얘기하는데 사람들한테 아직도 나 뭔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서 수습 중이다라고 했고 $50인가 그렇대요. 입장료가 sold out 표시가 앞에 붙어 있었고 임상 심리학자 등등의 얘기를 이 에피통신이 쭉 전해지고 있는데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이 여성들이 보호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는 특별한 자리였잖아요. 오스카 시상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흑인의 경우는 흑인은 모든 것이 노예부터 출발을 합니다. 미국에서의 흑인의 역사는. 노예제 때 특히 흑인 여성들은 백인 남자에 의해서 어떠한 많은 것들을 당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농담거리를 넘어서 매도 맞고 동물처럼 소유물처럼 잠자고 버리고 이런 형태로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흑인 여성을 흑인 배우자가 보호한다는 것은 특별한 그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거 그것도 사랑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렇게 표시돼서는 안 됐어야지 하는 것도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지만 흑인의 특수적인 역사성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윌 스미스의 9살 때 엄마가 아빠에게 엄청 맞을 때 엄마를 도와주지 못해서 비겁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여전히 있다는 그래도 더 나은 방법으로 했어야지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하나의 의문을 제시합니다. 크리스 락이 그런 모든 것을 알고 탈모증이 있어서 너무 여배우로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힘들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수없이 밝혔던 윌 스미스의 와이프에게 꼭 집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농담을 한 크리스 락은 왜 그 뒤에 진행을 잘했다고 칭찬만 받아야지 되는가? 이건 동등하게 취급받아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30초씩 안배해야지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이 굉장히 곤란해하는 것은 그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뭔가를 막 조사해달라고 하잖아요. 왜 이 시점인가? 지금 본인에 대해서 많이 그 조여오는 것도 있고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또 분산을 시킬 수 있다는 것도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푸틴이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폭로해라. 근데 미국은 지금 푸틴과 전쟁 중이잖아요. 린지 그레이엄 푸틴에게 보낼 메시지는 그는 떠나야 한다는 것뿐이다. 공화당의 넘버 2 존 튠 넘버
잔튠 의원은 아니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에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케빈 맥카티가 오랜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렇게 그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푸틴을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푸틴은 악마고 독재자고 사람을 살인하는데 이런 얘기. 공화당은 지금 포커스를 거기 그 이번 전쟁에 두고 싶어 하지 이런 것으로 흐트리고 싶지 않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부터 불러드리고 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오늘의 미국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한 건강생활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와의 무슨 그 컨설팅 또 중국과의 컨설팅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기를 예전에 몇 천만 달러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380만 달러를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선언하기 전에 한 14개월 동안 중국 에너지 회사로부터 컨설팅 피로 받은 적이 있다. 여기까지는 보도가 됐거든요. 그게 아직 불법이다 아니다까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